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니한 허니메스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경우의 수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풀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해설지를 좀 적극 이용하셔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문제 풀이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 개념은 생략합니다. 사실 경우의 수 기본 개념이라 해봤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런 거잖아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목차를 먼저 보시면 탑 5 5개를 준비해왔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색칠하기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칠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색칠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색칠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색칠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색칠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하세요. 그럼 이 문제는 D부터 색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D부터 색칠할 건데 D 색칠한 다음에는 시계 반대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D 한 다음에 C 한 다음에 B 한 다음에 A 한번 해볼게요. 그럼 D에 색칠하는 경우가 5가지, C는 4가지고요. 그 다음 B는 몇 가지죠? 3가지. 왜? B는 C와 D에 색칠했던 거 못 쓰니까. 그 다음 A도 몇 가지? 3가지. 왜? B랑 D에서 색칠했던 거 못 쓰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얘가 18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그냥 요 인접 반영이 많은 것부터 하지 않고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A, B,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자, 그럼 이렇게 A, B, C들을 색칠해 보면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일단 몇 가지죠? 5가지, B는 4가지, C도 몇 가지? 4가지입니다. 왜? C는 B에서만 색칠한 거 아닌 것만 쓰면 돼요. B에서만 아닌 것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D를 색칠할 때는 지금 보니까 A랑 C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요.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A랑 C는 인접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A랑 C랑 색깔 같을 때랑 A랑 C랑 색깔 다를 때에 따라서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 몇 가지로 분류하자? 2가지로. 첫 번째는 A랑 C랑 색깔 같을 때, 두 번째는 A랑 C랑 색깔이 다를 때로 분류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렵잖아요. 물론 이 정도 분류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A부터 색칠할게요. A 5가지, 그 다음 B는 4가지, C는 몇 가지예요? 1가지죠. 왜? A에서 색칠했던 거 그대로 쓰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입니까? 지금 D랑 인접해 있는 게 A, B, C인데 A와 C는 색깔 같고요. B는 다르니까 여기 A, B, C에 지금 색깔 2개가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에서 2개 빼니까 D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랑 C랑 색깔 다를 때 해보면 A는 5가지, B 4가지, C는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C는 일단 B랑은 달라야 되죠. 그 다음에 C는 A랑도 다르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D는 몇 가지냐면 자, 지금 A, B, C 색깔이 다 다른 경우죠. 따라서 B는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거 계산하면 얘가 60이 되고요. 얘는 60이다 120이 돼서 2개 더하면 똑같이 180 나오죠. 근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색칠 순서를 그냥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A부터 색칠하고 그 다음 B, C, D로 색칠하겠습니다. 자, A 경우의 수는 5가지고 그 다음에 B는 4가지, C는 3가지죠. 왜냐하면 C는 A와 B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D도 3가지고요. E도 3가지라서 계산하면 이거 540입니다. 그 정답은 5번인데,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순서를 인접한 게 아니라 그냥 B, C, D, E, A를 맨 마지막에 색칠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B랑 D랑은 상황이 같을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도 있죠. 또 C랑 E랑도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류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B랑 D랑 색깔 같고요. 그 다음에 C랑 E랑도 색깔 같을 때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B랑 D랑도 색깔 다르고 그 다음에 C랑 E랑도 색깔 다를 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쌍 같고 한 쌍 다를 때, 그러니까 B랑 D랑 색깔 같고 그 다음에 C랑 E랑은 색깔 다르고, 네 번째는요, 이때는 반대로 B랑 D랑 색깔 다르고요.
그 다음에 C랑 E랑 색깔 같을 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풀어보진 않을 건데 일단 잘 보세요. 요 경우 있죠. B랑 D랑 색깔 다르고 C랑 E랑 다를 때 이때 또 분리하셔야 돼요. 왜? 제일 앞에 거 B랑 제일 뒤에 거 E랑도 요거 두 개도 색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것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B랑 E랑 색깔 같을 때랑 B랑 E랑 색깔 다를 때 다시 또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상황이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를 다 구하신 다음에 싹 다 더해버리면 540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 거고요. 제가 근데 답은 띄워드릴게요.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60, 여기 120, 120, 여기 120, 120. 그러니까 120이 총 4개 480에다가 60도 하니까 540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뭐 한번 이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가장 인접한 영역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도 인접한 게 B, C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A도 인접한 게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상황이 다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뭘 선택하든 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A, B, D, C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A, B, D, C. 이렇게 갈 건데, 자, A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일단 4가지죠. 색깔이 4가지 있으니까. 그 다음 B는 3가지. 그 다음 D도 3가지죠. D는 B랑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C를 색칠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C가 지금 보니까 A랑도 인접해 있고 D랑도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A랑 D랑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A랑 D랑이 색깔 같을 때랑 A랑 D랑의 색깔 다를 때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유형이 오히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색칠하든 간에 무조건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첫 번째는 A랑 D랑 색깔 같을 때, 두 번째는 A랑 D랑 색깔 다를 때로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순서는 A, B, D, C 똑같습니다. A 4가지, 그 다음에 B는 3가지, D는 1가지죠. 왜? A 색칠한 거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다음 D는 몇 가지예요? 지금 A랑 D랑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럼 C는 하나만 빼니까 3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A랑 D랑 색깔 다를 때 A 몇 가지? 4가지, B는 3가지, D는 2가지죠. 왜? D는 B랑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C가 몇 가지입니까? C도 2가지가 되겠어요. 왜? C는 지금 A랑 D랑 인접해 있는데 요 두 개 색깔 다르다 했으니까 4가지 중에서 2개 빼면 2가지죠. 따라서 계산하면 얘가 4, 3, 12에 3배하면 36, 여기는 4, 3, 12, 24, 48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해버리면 답은 8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색칠하기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일단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게 A잖아요. 그래서 A부터 색칠하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A, B, C, D, E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경우의 수가 5가지, B는 4가지죠. 색깔 5가지니까. 그 다음에 C는 또 3가지죠. C는 A도 인접해 있고 B도 인접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예요? D도 3가지입니다. A, C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E를 색칠하려 보니까 E를 색칠할 건데 E는 B랑 D랑 동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B랑 D랑 색깔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분류해야겠구나. 그래서 2가지로 분류합시다. 첫 번째는 B랑 D랑 색깔 같을 때, 그 다음에 B랑 D랑 색깔 다를 때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 자, A 경우의 수 5가지, 그 다음 B는 그 다음에 B는 4가지, 그 다음 C는 몇 가지예요? C는 3가지죠.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 1가지. 왜? D는 B랑 같은 색깔 색칠해야 되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E를 색칠할 건데, E를 색칠하기 위해서는 여기 인접해 있는 게 A, B, D죠. 여기 몇 가지 색깔이 색칠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B랑 D랑 색깔 같으니까 됐고, A랑은 다르니까 총 2가지 색깔이 색칠되어 있죠. 그러면 5개 2개 빼니까 3가지를 색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랑 D랑 다를 때 해볼게요. B랑 D랑 다를 때 A는 5가지, 그 다음에 B는 4가지고요. C는 또 3가지입니다. 그 다음 D는 몇 가지냐면, D는 지금 가만 보니까 A랑도 인접해 있고 C랑도 인접해 있어서 원래 3가지인데요. D랑도 다르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로 바뀌는 거죠. 2가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E를 색칠할 건데, 지금 A, B, D 색깔 다 다르게 전제됐죠.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계산하면 여기는 180 되고, 밑에 거는 60에다가 240 돼서요.
두 개 더하면 42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형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탑5부터 시작할 건데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일단은 중요한 게 공식만큼이나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 무조건 소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20을 갖다가 일단 소인수분해 해볼 건데, 자, 그 다음 공식이 뭐냐면, 자, 여기 지수들 있죠. 여기 지수 4, 여기 2, 1 각각이 1씩 더해준 다음에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하시면 끝납니다. 계산하면 여기가 5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30개.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인데요. 근데 이거를 원리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왜 여기 플러스 1이 왜 붙냐? 플러스 1이 붙는 이유는 우리가 약수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여기 소인수들 2와 3과 5를 가지고 적당히 몇 개씩 꺼내와서 곱하면 약수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를 하나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4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인데 거기다가 2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1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3도 마찬가지로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그까지가 2인데 아예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 추가. 그 다음에 5도 1개 쓰거나 0개 쓰니까 아예 안 쓰거나, 그래서 계속 플러스 1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980 먼저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980은 자, 소인수분해 끝났고 여기서 짝수의 개수를 필요했네요. 여기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원래 우리가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예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2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짝수의 개수 구하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2는 적어도 1개 써야 되죠. 그래서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냥 2가지인 거예요. 원래는 3가지였죠. 아예 안 쓰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근데 적어도 하나 써야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5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나머지 소인수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전히 2가지고 7은 3가지가 되니까 얘는 12가지. 그래서 얘가 P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의 배수의 개수네요. 자, 이제 7의 배수의 개수니까 걔를 Q라 했네요. Q는 7의 배수니까 7은 적어도 1개는 써야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상관없죠.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5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7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원래 3가지인데 아예 안 쓰는 거 빼니까 2가지. 따라서 얘도 12가지라서요. 2개 더하면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탑4입니다.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개수가 가장 큰 놈 있잖아요. 그 큰 놈을 하나 고정시키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지금 x 있고 y 있고 z 있는데 개수가 가장 큰 게 z잖아요. 그래서 z가 또 심지어 또 x, y, z가 자연수네요. 그럼 z가 1일 때 고정시키고 나머지 개수를 세면 됩니다. z가 1이면 이때 x 플러스 2y가 9라는 식으로 바뀌죠. 자, 이때 x, y의 순서상 개수만 세면 되겠네요. x가 1이면 y는 4가 돼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x가 2면요, 안 되죠. x가 2면 넘어가면 7이 되기 때문에 2y가 7 돼야 됩니다. 그럼 y가 자연수가 안 되니까 됐고, 그럼 x가 짝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x가 3일 때, 그러면 얘 때는 얼마? y가 3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x가 이제는 4 안 되니까 5면 이때는 2가 돼야 되고 y가, 그 다음에 x가 7이면요 y가 1 돼야 되고, x가 9면요 y가 0 돼야 되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안 되겠습니다. 0이면 안 되니까 지금. 자, 두 번째 z가 이제 2일 때 가겠습니다. 이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 6이니까 넘어가면 6. 그래서 이때 x가 이제는 홀수가 되면 안 되겠죠. x가 1이면 2y가 5가 돼야 되는데 y가 자연수니까요. 그럼 x가 2일 때부터 해봅시다. x가 2면 y도 2, x가 4면 y는 1이고요. x가 6이면 이때는 y가 0 되니까 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자, 그 다음에 z가 3일 때는요. 이때 x 플러스 2y가 3이 돼야겠네요. 이거는 x가 1일 때 y가 1이죠. 그 다음에 x가 2가 돼버리면 y가 2분의 1 되고, 또 x가 3이면 y가 0 되니까 이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여기 2개, 1개, 3개에다가 4개니까 총 7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문제는 조금 위에 거랑 다른 게, 위에서는 자연수란 조건이고요. 밑에서는 음이 아닌 정수란 조건이에요. 음이 아닌 정수란 조건은 우리가 0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개수가 가장 큰 거 기준 갈 건데, 지금 보니까 y랑 z의 개수가 똑같네요. 이 경우는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z가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해야 됩니다. 왜?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도 되니까요. 자, z가 0이면 x 플러스 2y가 얼마? 8 되고, 그 다음에 뭐 z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y가 이제 6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개수 셀게요. x가 0일 때 y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면 이것도 안 되죠. 그럼
2y가 7되니까 그러면 x가 짝수가 돼야겠습니다. 그럼 x가 2면 y는 3 돼야겠고요. x가 4면요 y는 2, x가 6이면 y는 1, x가 8이어도 됩니까? 그럼 y가 0인데 괜찮아요. 왜? 음의 정수니까 되죠. 자, 그 다음 z가 1일 때는 x가 1이면 또 이것도 안 되겠네요. 우변이 홀수로 바뀌니까. 그럼 x가 0일 때부터 해봅시다. 일단 x가 0이면 y는 3, x가 홀수면 안 되고 x가 2일 때는 y가 2,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y가 1, x가 6일 때는 y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z가 2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좀 귀찮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나, 두 개 하니까 3개, 3개에다가 6개, 그 다음에 여기 5개니까 11개에다가 4개 더 더하면 15개. 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 귀찮은 거예요. 부정, 방정식 해의 개수는 하나 고정시키고 그냥 개수만 세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 중에 10원짜리 2개, 동전 2개랑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제일 처음에 방법의 수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가지죠. 왜? 아예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론이. 그 다음에 100원짜리로 내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2가지입니다. 왜? 아예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그런데 맨 마지막에 1은 빼주셔야 돼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10원짜리도 아예 안 내고 100원짜리도 아예 안 내는 경우. 그러니까 아예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단연히 빼줘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냐면 5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의 수가 5가지면 금액의 수가 뭡니까? 방법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금액이죠. 그래서 단연히 이때 금액의 수도 5가지로 똑같아지는데 중요한 건 그럼 언제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 더 커지냐? 그땐 이럴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50원짜리가 2개 있고요. 그 다음 100원짜리가 1개 있다 해봅시다. 자,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차이가 뭐냐면 뒤의 경우는 지금 겹쳐요. 왜? 50원짜리를 2개 쓰면 100원짜리 하나는 겹치죠.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일단 방법의 수를 계산하면 그냥 똑같이 50원짜리 2개로 할 수 있는 경우에 3가지, 그 다음 100원은 2가지, 빼기 1, 5가지 맞는데 이번에 금액의 수를 세볼게요. 자, 제가 50원짜리만 만약에 2개 썼습니다. 그럼 이때 금액은 얼마죠?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100원짜리만 1개 썼어요. 50원짜리 아예 안 쓰고 이때도 금액은 100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다른 방법을 썼는데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2가지인데 금액의 수는 1가지죠. 그래서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금액의 수를 계산할 것이냐? 바로 환전을 할 거예요. 환전. 그러니까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하는데 지금 큰 단위가 100원이죠. 이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환전하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가 50원짜리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한다면 4가지죠. 왜?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주거나 되죠. 자, 그때는 이때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금액의 수도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금액의 수도 방법의 수 계산하는 것처럼 할 텐데 일단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겹친다면 금액이 겹친다면 환전을 해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해서 그 다음에 안 겹치도록 만든 다음에 방법의 수를 계산해서 금액의 수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10원짜리 동전 2개, 50원 3개, 100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일단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보기 전에 우리가 방법의 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겹치든 안 겹치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50원짜리는 4가지, 100원짜리는 5가지. 근데 빼기 1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59가지가 되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의 수는 일단은 환전되는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10원짜리랑 50원짜리는 안 겹치네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5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겹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1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냐면 4개 있기 때문에 50원짜리 바꾸면 8개로 바뀌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10원짜리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원래 3개 있었는데 8개가 더 추가되니까 11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안 겹치니까 이제 이 금액의 수를 구할 거면 방법의 수 구하면 됩니다.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1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50원짜리는 12가지. 근데 1은 빼주셔야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 제외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냐면 35가지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 텐데 방법의 수로 해볼게요. 방법의 수는 그냥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처럼 하시면 됩니다. 1000원짜리가 6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7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만원짜리 3가지, 그 다음 5만원짜리 1개 있으니까 2가지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생략할게요. 두 번째, 자 금액의 수를 구할 건데 여기 보니까 겹치는 상황이 일단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겹치고요. 또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도 겹칩니다. 5만원짜리는 안 겹치고. 그러면 여기 1,000원과 5,000원과 만원이 겹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인 만원을 뭐로 바꿔야 되냐? 1,000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5,000원도 1,000원짜리로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1,000원짜리가 원래 6장 있는데 5,000원 4장에서 1,000원짜리를 바꾸면 몇 장으로 바뀌죠? 20장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6장에다가 20장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만원짜리도 이 2개 있으니까 또 1,000원짜리를 바꾸면 2만원이잖아요. 그럼 또 20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냐면 지금 4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만원짜리는 1개밖에 없습니다. 한 장. 자, 이 두 상황은 지금 금액이 안 겹치죠. 따라서 이때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같기 때문에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1,000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7가지, 그 다음에 5만원짜리 2가지. 근데 항상 1을 빼주셔야 됩니다. 완벽히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수용도라는 거는 나무수, 형태형, 그림 도자를 써서 뭔가 나뭇가지를 그리면서 경우의 수를 직접 세나가는 아주 노가다적인 방법이에요. 약간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죠. 언제 쓰냐면 이게 고배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세기가 힘들 때 이건 수용도를 그리면서 직접 세야지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여기 교란순열인 경우가 하나의 유형일 뿐이에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도를 셀 때는. 근데 이번 시간엔 저는 이 유형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란순열이란 무엇이냐면 각각의 원소가 다 다른 원소에 대응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 2, 3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3장의 카드가 있는데 i번째 자리에는 숫자 i가 오지 말래요.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오면 안 되면 돼요. 자, 이때는 교란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용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용도를 어떻게 쓰냐면, 자, 수용도를 그린 방법이 이겁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여기 세 번째 자리라고 쓰시고요.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 아니면은 3이 밖에 못 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을 때는 남은 카드가 1, 3이잖아요. 그 두 번째 카드에는 나뭇가지 그리면서 1 또는 3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럼 첫 줄부터 볼게요. 여기 2, 1 썼으면 남아있는 카드가 뭡니까? 3인데 세 번째 자리엔 3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2, 3인데 이때는 남아있는 카드가 1, 그래서 이때는 하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카드에 이제는 3을 썼을 때는 첫 번째 카드에 3 썼으면 남아있는 카드가 1인데 두 번째는 2가 못 오니까 남아있는 거는 1밖에 못 오고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2, 그래서 이렇게. 그럼 총 몇 가지밖에 없냐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잡는 경우의 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란순열인데, 자, 한번 제가 수용도를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선물을 스몰 a, B의 선물을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사람 먼저 A, B, C, D라 쓴 다음, 자, A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 C, D죠. 근데 A가 B를 받았던, C를 받았던, D를 받았던 다 똑같은 경우의 수기 때문에 B를 받았을 때 가정하고 곱하기 3을 해주겠습니다. 자, A가 B를 받았으면 남아있는 선물이 A, C, D죠. 그럼 B는 다 되겠네요.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됩니다. 그 다음에 BA부터 해볼게요. 자, BA를 썼으면 여기 남아있는 선물이 CD잖아요. 근데 CD 순서로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D, C밖에 안 된다. 이거 한 가지. 총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3 곱하기 3 하면 9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때마다 수용도를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란순열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경우의 수를 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3개짜리 교란순열과 4개짜리 교란순열과 그 다음에 5개짜리도 있는데, 자, 경우의 수 그냥 외울 거예요. 3개짜리 교란순열 경우의 수가 아까 수용도 그려서 알겠지만 2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가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9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바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1번이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5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1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를 구하래요. 이것도 교란순열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5명 중에 1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라 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자기 거를 가져갈 1명을 선택해요. 그 경우의 수가 5가지죠.
그럼 만약에 제가 A를 선택했다 해볼게요. A는 자기 거 가져갔대. 그 남아있는 B, C, D는 다 다른 사람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짜리 교란순열? 4개짜리 교란순열이라고 생각하시고 곱하기 9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45가지니까 5번.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5개짜리 교란순열도 있는데 이것도 뭐 한 번쯤은 직접 수용도를 그려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으나 일단은 그냥 암기합시다. 자, 5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가 44가지예요. 꼭 암기를 해주세요. 6개짜리 이후부터는 안 나오니까 5개짜리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네요. 1번.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게 5개짜리 교란순열인지 4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i번째 숫자가 AR이라 했대요. A1이 1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A2도 2가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5개짜리 교란순열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 44가지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우의 수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해설지도 많이 보시고 또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꼭 풀어보셔서 감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으로 만날게요. 그럼 안녕. 또 올 거지?